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역에 있는 연구 관련 사업을 발전할 수 있도록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그 프로젝트나 정책은 협력을 할 때 제대로 생산되고 퍼포먼스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중앙 없는 지방도 없고 지방도 없는 중앙은 없다. 그래서 오늘날 더워는 사회에서 3대 축이 대단히 중요하다 봅니다. 기업은 당연히 상수고요. 특히 환경 문제를 볼 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시민사회, 중앙, 지방 이게 제대로 굴러갈 때 특히 이 지상 과정이 에너지 정한 나아가서 탄소 분리 그리고 해서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일자리를 능가하면서 우리 사회성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이나 지혜가 필요하고 발생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경기도라는 정부는 잘 아시듯이 되게 특이합니다. 그죠? 서울시하고는 다릅니다. 공간은. 인천시하고 다르고요. 또 모든 것이 다릅니다. 지방하고.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환경 문제를 위시해서 모든 문제의 쟁점을 갖고 있는 지역이 울산도 있고 여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특히 경기도라는 지역은 그런 걸 갖고 있는 지역은 실험의 장이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시수에서도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하고 좀 다릅니다. 사회 구조가 그죠? 관계구조가 서울시는 여러분들이 노원에 주로서 이제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도 계시지만은 서울시는 이제 지금 매출에 있어서 주로 서비스거든요. 경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별로 없고요. 건물도 있습니다. 산업 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 활동을 안해서 탄소 중립에 노력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지방에 산다도 많습니다. 경기도도 의외로 산단이나 바깥 산단이 꽤 있습니다. 크기라든가 숫자가. 그래서 산업으로 인한 탄소 중립이 중요한 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루는 주제가 CCUS인데, 이 CCUS는 저도 사실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자료를 조사할 때 시작합니다. 사실 그전에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기후변화든가 환경정책에 있어도 여러 가지 요소가 많으니까 CCUS까지 다룰 수 있는 전문가나 연구자, 또 국민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관련된 전문가도 많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시도하게 됐죠. 이 CCUS는 좀 본론으로 가기 전에 개념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CCUS라는 좀 여러분들이 되게 생소할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우리가 산업 혁명 연구 이후에 우리나라도 60년, 70년, 80년대 경제개발 5개년 하면서 막강한 경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많은 어떤 그 환경오염을 가져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수질 악화지 않습니까? 또 낙동강 폐로에서 아까 시작해가지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오늘날까지. 근데 이 수질은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왜? 많은 투자를 했고 정책이 양산됐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수질이 개선되는 데 있어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노후에서 생활하수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로 갑니까? 그죠? 절대로 어떤 가천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 제가 거의 100% 차집을 합니다. 오수든 하수든, 그죠? 해서 하수 처리장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화를 합니다. 고도화를 합니다. 그러면 나가서 다시 생활하고 쓰든지 좋은 거는 식수로 사용하잖아요. 그런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수질은 하천을 흘러가는 것을 차집해서 폐수도만 처리해서 다 정화를 해서 좋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이 CO2는 뭡니까? 결국 대기 문제 아니겠어요? 공중의 문제입니다.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천의 문제라 대기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CO2가 나가기 때문에 오늘날 에너지장을 해야 된다, 태양광 해야 된다, 무슨 풍력해야 된다, 탄소중립 인체오염 발생해야 된다, 그런 문제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CO2를 줄이는 데 있어서
뭐냐면은 오늘날 제가 조금 설명을 또 장관에 드리면은 제가 이제 정책 방향을 두고 나오는데 사실 정책 방향은 거의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시민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수에서가 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개념과 사례 위주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시수에서는 이런 거구나 시민들께서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가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러분들은 시민사회에서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탄소 중립에서는 태양광 풍력도 있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인식을 한 것도 있구나. 그렇게 해서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자 시민도 그 정책 결정자의 여름 정책 지정에서 하나의 과정에 투입돼서 하도록 하는 그런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점에서 방점 두고요. 그 전에 이제 시주에서 사대로서 기념해서 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수지는 이제 이해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기는 어떻게 하냐? 탄소가 배출되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탄소 중립으로 탄소를 없애는 기능이 있어서 그러면은 자 가솔린 자동차 다녔잖아요. 지금은 전기차가 거의 100만 대에 육박합니다. 100만 대가 들어서면은 나라가 그 생태가 형성됩니다. 국가가 개입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시장에서 움직입니다. 전기차가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좀 전환입니다. 그죠? 가솔린 자동차를 없애고 전기차 수출을 가는 거잖아요. 그럼 CO2가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게 전환입니다. CO2를 감축하는 데 있어서, 그죠? 없애거나. 그 두 번째 수단은 뭡니까? CO2가 공중에 떠다니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나무, 살림을 통해서 흡수를 합니다. 그죠? 흡수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5천만 톤이 매년 배출되는데, 1,000만 톤을, 그 강원도는 하면 살림이잖아요. 그 흡수를 해서 1,000만 톤을 감축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는 그렇지 않죠. 그럼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전환도 하고 흡수도 하고, 그러면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주도에 있는 CO2를 포집을 하는 거보자. 그죠? 포집을 합니다. 그게 CCUS입니다. 탄소를 CCUS 탄소 저장 활용 기술인데요. 줄여서 흔히 CCUS 탄소 포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CO2가 배출되잖아요. 여러분도 탄소 배출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올 때 지하철을 타면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산업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대중에 배출되는 것을 CO2를 포집해서 이제 가둬둡니다. 그러면은 효과가 크죠. 그죠? 온실가스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날도 덜 덥습니다. 그죠? 그런 기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CO2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여러 방법이 있겠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정책도 있어야 되고, 그죠? 정도 있어야 되고, 그죠? 여러 이해관계자가 그런 것이 이제 있고, 마치 수지를 폐수를 차지해서 정화하듯이 CO2를 포집해서 바깥에 나가지 않도록 가둬두는 역할입니다. 가둬두지는 않고요. 활용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잖아요. 드라이 아이스가 공기중에 하는데 생산을 하는데 그 드라이 아이스를 생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사용하는 게 CO2입니다. 그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배출되는 산업 활동에 CO2가 배출되는데 그냥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그 배출되는 걸 포집해서 활용을 하면 이거 양득이잖아요. 그죠? 포집도 하고 재활용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술이나 노르웨이나 유럽이나 미국, 독일, 우리나라 많이 이제 실증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년 내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해관계 차원에서 참여하고 의식 개몽에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혼자가 잘 아닌데 이 CCUS는 이제 아까 그 수질과 관해서 이제 개념을 비교했을 때 대체로 이해했을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 제가 이제 출발한 것은 사실 제가 이걸 정책까지 6월달에 했던 거를 오늘 재강해서 발표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경기도는 그럼 CCUS를 잘 하느냐? 못되겠습니다. 왜? 다른 걸 바꾸기 때문에. 그죠? 태양광이라든가,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아래력도 하기 바꾸고요. 항상 자원이나 예산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건데, 그럼 저는 이걸 자체 발굴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제가 7월 달에 던졌죠. 정부에. 자, 경기도가 통하는 말이 CC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과장님, 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강제사항이 아니고요. 자체 발굴을 했습니다. 경기도도 CC의 정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왜냐하면은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시를 잘 모르고 관계자들이 그리고 그 매출업자들이죠. 그 기업체들이 CCS에 대해서 뭐냐면은 경기도에
마스터 플랜이 없다, 비전이 없다. 기업체님께서 대정부나 지향적이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 규제라는 것도 있지만은 정책 불확실성 제거입니다. 정책 불확실성을 잘 제거해 간다고 해요. 누가 사업자들. 진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지원도 있고 규제 하나도 있겠죠. 제가 용감에 따르면 지역이 좀 그래요. 근데 이것도 안 합니다. 그 시수에서를 대부분 알아요. 출입을 합니다. 근데 참여 안 하고 있다. 중요한지 한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 할 거다 이렇게 연구사를 보면. 근데 경기도도 비전이 없다 이겁니다. 시수에서에 대해서도. 법은 2월달에 국회에서 2월달 지금 시행 중입니다. 시수에서 법률이. 조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 경기도도 조례가 없습니다. 시수 조례. 앞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체 하시는 시수에 대해서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해달라. 예를 들면 그래서 비전 같은 것도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일종의 경기도에 대한 중장기적인 시수 활성화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경기도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다만 지금도 경기도에서 환경산업협력팀에서 기후테크라는 산업을 정책을 육성하고 있죠. 공무원들이. 그중에 기후테크 중에 대표적인 게 카본테크라고 시수에서거든요. 그것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조례도 이제 제정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제 요지는 이 시수에서 그 정책 결과가 비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체에서 이런 보고서를 또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냥 불확실성이 뭐 제거해달라고 하지 말고 읽어보고 스터디해서 방향성을 찾고 협력해서 나가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수에서는요, 그런 그 공정도하고 기여도 이렇게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자, 공작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왼쪽에 보면 여주에 아마 커다란 굴뚝을 3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강원도 이제 관광을 가거나. 그러면 KCC라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왼쪽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2000 SK 하이닉스 지나가지고요. 그 굴뚝이 3개가 다 있는 게 유리 제조 공장입니다. KCC 기업입니다. 자, 그 기업이 KCC 유리 제조 공장인데요. 근데 제가 방문을 했어서 시수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이제 시수 다 하는 데 있는 건데 이해를 위해서 이제 과기부의 공모사업에 과기부가 또 수천억을 들여서 지금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수에서를 활용하고 그 생산하고 제작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철강이라든가 발전 사업이라는 게 지금 실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KCC는 과기부 공모사업에 이제 선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갔었죠. 의지가 있는 것이라서. 시수에 관심이 떨어졌다, 공모사업에. 갔더니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KCC 공장에 시수에서 기술을 접목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시수에서 그 활용해서 유리 공장에서 제조도 하고, 이놈의 CO2도 좀 감축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기술팀장님이. 근데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서로 얘기하고 왔는데, 그 KCC 공장은 왜 그냥 CO2가 많이 나오느냐. 그러면은 이 CO2는 화석연료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태우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걸 안 태우면 CO2가 안 나오죠.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KCC 가니까 그 공장은 벙커CU를 많이 떼는 거예요. 유리 제조할 때. 이 벙커CU 때문에 CO2가 나오고, 그럼 자기는 그 CEO가 ESG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다 포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걸 CUCS 기술을 접목해서 벙커CU로 태울 때 나오는 CO2를 상당수 포집을 해서 사회라든가 기업도 기여하고 싶다. 탄소가 근데 이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KCC 공장도 CUCS 기술을 접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분야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100%가 KCC 공장에서 CO2가 배출됐잖아요. 시수에서 기술을 접목하면은 예를 들면 15% 줄입니다. 85%만 대기 중에 이렇게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원리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수에서를 기술을 접목하면은 유리 제조 공정하고 그 CO2도 감축을 해서 어떻습니까? 경제 활동도 하고 CO2 감축 기여를 하는 일석이조가 된다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시수에서 기능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개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나오는 쪽에서 제가 개념하고 중요성은 대체로 뭐 큰 것은 얘기했기 때문에 이 탄소 포집 저장 활용, 영어로는 CCUS인데요. 포집을 하면은 저장도 하고 활용도 하잖아요. 그 이제 카본테크라 해가지고 이 CCUS는 기후테크 산업 분야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기후테크는 뭐 그린테크도 있고 푸드테크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기후테크에 속한다. CCUS 이해하십니까? 네. 해외 동향은 그렇고 이제 해외 노르웨이가 유럽은 탄소 포집 이제 활용 이런 기술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있고요. 회사를 좀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캐나다 같은 엘버타주가 있는데요. 이 경기도하고 이제 지역 정부잖아요. 이쪽에서 많이 이제 CCUS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에 CCUS를 관여하고 있는 기업체, 전문 기업체 활동 현황이 있습니다. 해외 동향도 중국하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도 기후테크 컨퍼런스가 해가지고 CCUS도 소개하고 이제 올려놓고 있었거든요. 많이 이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요. 기후테크 조례는 있는데 CCUS 조례는 아직 동향이 없는 기후테크 속에서 CCUS를 할 수는 있겠죠.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평택시에 가면은 그 국가산단 내에 그 천연가스 인수 기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천연가스 기지가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서해 평택에 있습니다. LNG를 인수해야 이제 나중에 각각 천연가스를 보급하잖아요. 거기서 그 중에 하나 평택에 LNG 인수 기지가 있는데 그 기지 밖에 옆에 뭐냐면은 수소 있지 않습니까? LNG를 개집을 하면 수소가 나옵니다. 개집을 하면 이제 바꾸는 거죠. 근데 이제 작년까지 한 4년간 1일 7톤 정도 평택시하고 이제 그 사업자가 수소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LNG 기지를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면 기지를 하면은 또 다른 어떤 반론자들은 태양광은 CO2가 안 나온다. 근데 수소 생산은 CO2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큰 곤욕을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수소를 생산하는데 그러면 방안이 뭐냐면 CO2를 포집을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기술이 지금 많이 실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평택에 있는 인수기 옆에 있는 수소를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근데 그런 게 뭐냐면은 포집 기술 그겁니다. 그래서 쭉 1일 7톤 정도 4년간 수소를 생산해 오다가 CO2를 발생하면서 근데 안 되겠다 해서 과기구하고 현대그룹 평택시가 협력해서 이거를 수백억 들여서 뭐냐면은 탄소 포집기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LNG 인수에 탄소 전기가스를 가져와서 기지를 합니다. 그럼 과거에는 1일 7톤 정도 CO2를 발생하면서 수소를 생산했는데 이 기기가 가동되면서 함께 개지를 하면서 그 천연가스를 수소를 생산할 때 CO2를 포집하기 때문에 수소를 생산할 때 CO2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3일 전에 지금부터 10월 며칠 전이죠. 오늘 3일 전에 이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7톤 정도 물루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역사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죠? 저는 이런 형태가 기술이 계속 20년, 30년 되면은 완전히 장악한다고 봅니다. 수소 생산에 있어서. 그러니까 브레이 수소는 없어지고 물루수소, 그린 수소 가서 100% 중소집 중립하면서 변화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느냐 설명드린 겁니다. 제가 1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보면은 대체로 알고 있다 실수에 대해서 기업체들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대신에 활성화되려면은 대부분의 어떤 초기 정책도 그렇고 대부분 정책이 맞닿아 있는 게 이제 기업체잖아요. 그래서 특히 CO2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업체를 바라는 것이 정부에 흔히 바라는 것이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그죠? 정부 자금 적용 이렇습니다.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시수에서도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뭐냐? 경기도가 가질 그 자세는 결국 보조금이죠. 세액도 이제 중앙정부 분력해서 그런 걸 좀 하면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경기도가 있는데요. 경기도는 제가 비전 차원에 말씀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경기도가 채택할 수 있는 시수의 활성화 비전 목표 전략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경기도에는 제가 이제 제공을 해드렸는데 앞으로 제가 경기도가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는 참고하겠다. 이제 경기연구에서 한 거를 다만 이 시수에서가 중장기적인 이슈가 돼요. 경기도 공무원들이 중장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대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체의 어떤 정책개발, 경기연구원에서 생산한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경기도의 시수에서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거 뒤에는 이제 정책이니까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는 삼성전자 그 반도체 공장이 꽤 있습니다. 기흥 공장도 있고 화성 공장도 있고 평택 공장도 있고 곧이어 10년 내로는 용민 전체에 SK하고 이 반도체 공장이 또 가동이 됩니다. 그럼 그것도 대부분 다그 LNG를 씁니다. 지금 가스를 못 쓰기 때문에 못 쓰면 공장이 가동이 안 되잖아요. 현재는 연료를 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CO2가 엄청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를 볼 때 평택에 있는 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가장 많이 CO2를 발생시켜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각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탄소 감축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새로운 자본 유지를 해야 되고, 그죠? 공장에 있는 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셧다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 이제 여지는 뭐냐면, 그게 큰 강점이 있는 게 시슈였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가동하면서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CO2를 단축하는 저감할 수 있는 게 시슈이거든요. 그러면 평택 반도체 공장도 계속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하면서 CO2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시슈의 기술을 접목해서 두 가지를 다 이제 그죠? 성과를 내자하는 게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확산해 가는 게 앞으로 정책 과제고 또 시민 여러분도 여론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하나의 대상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해서 짧은 시간에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